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대구 정명철학관에서 사주 상담 한 길로 사람들의 인생을 함께 헤아려 온 지 어느덧 2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제 상담실을 찾으시는 병신생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비상하고 손재주가 야무지고 한번 마음먹은 이런 끝장을 보고야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그 영민한 기질에 꼭 맞추어 한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병오년 불의 기운이 천지에 가득한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병신생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화라는 태양을 위에 두고 그 아래 신금이라는 단단한 새를 깔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는 해가 떠 있고 땅에는 새가 놓여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올해처럼 불이 거센 해에는 그 뜨거운 불길이 자꾸 선생님의 새를 달구려 들어요. 새가 불을 만나는 일, 이게 올해 병신생 선생님께 일어나는 가장 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궈지는 새를 안고 선생님은 하반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오늘 이 한 편에 그 길을 모두 담았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히 뒤에 가서 집이 안 팔린다, 땅이 안 나간다 애를 태우시는 분들을 위한 매도운을 따로 짚어드릴 테니 그 대목은 꼭 챙겨 들으십시오. 보시다가 마음에 닿으시거든 좋아요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큰 흐름부터 잡겠습니다. 병신생 선생님에게 올해 병오년의 거센 불기운은 관성의 자리,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또 나를 쓰임 있게 만드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새는 불에 달궈지고 두드려져야 비로소 그릇이 되고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어딘가에서 자꾸 선생님을 부르고 책임지울 일이 늘고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상반기 내내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분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병오년이 병신생 선생님께 부리는 조화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결이 조금 달라져요. 7월 을미월로 접어들면 미토라는 땅의 기운이 그 불을 슬며시 끌어안아 펄펄 끓던 불이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실 거예요. 다만 가라앉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한여름이고 가을은 멀었습니다. 거두기엔 이르다는 것,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뿌리이니 뒤에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신 재물운입니다. 올해는 돈이 드나드는 길목이 양쪽으로 활짝 트이는 해예요. 들어오는 길도 나가는 길도 함께 넓어집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나가는 쪽을 야무지게 단속하십시오. 큰 돈을 낯선 데에 덜컥 묻는 일, 잘 모르는 분야에 발 들이는 일, 누가 와서 이건 틀림없다 하며 부추기는 일. 더구나 병신생 선생님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셈이 밝은 분이라 오히려 그 영리함을 너무 믿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계산해봤다 하는 그 자신감이 올해 같은 해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5년간 지켜보니 똑똑한 분들일수록 남의 말을 안 듣고 혼자 판단하다 크게 휘청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꾸로 이미 손에 쥐신 것을 잘 갈무리하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들어오는 쪽이 조용히 차오릅니다. 새로 버리지 말고 있는 것을 단단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서 가장 크게 막히는 게 부동산이지요. 그 매도운은 뒤에 자리를 따로 마련해 풀어드릴 테니 먼저 건강부터 챙기고 가겠습니다. 병신생 선생님, 올해는 정말 몸을 아끼셔야 하는 해입니다. 위로는 병화, 아래로는 신금, 그러니까 뜨거운 해와 차가운 새를 함께 지니셨는데 올해 또 불이 거세게 들이치니 그 새가 자꾸 달궈집니다. 새가 불에 오래 달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르고 변형이 됩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새는 폐와 기관지 그리고 뼈와 관절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 병신생 선생님이 올해 무엇보다 살피셔야 할 곳이 바로 호흡기와 폐입니다. 불기운이 강하면 폐가 마르고 기침이 잦아지며 목과 코가 칼칼해집니다. 둘째는 뼈와 관절이에요. 새가 달궈져 무르듯 뼈마디가 약해지고 시큰거리기 쉬운 때입니다. 셋째는 머리로 치솟는 열, 그러니까 혈압과 어지럼증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고 폐를 적셔주는 도라지나 배 같은 것을 가까이 하시고 무엇보다 차고 건조한 곳에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이 건강 이야기는 영상 맨 끝에서 제가 가장 힘주어 말씀드릴 대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명상보다 앞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끝까지 보셔야 알게 되십니다. 이번엔 사업운과 직장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 중에는 70이 넘으셨어도 여전히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워낙 솜씨가 좋고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이라 가만히 쉬는 걸 못 견디시지요. 그런데 병원년 하반기 병신생 선생님의 사업운과 직장운을 한마디로 줄이면 버리지 말고 다듬어라 입니다. 올해 불의 해는 가뜩이나 손이 근질거리는 선생님을 더 들쑤셔서 뭔가 크게 버리고 싶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새 일을 시작해야 살 것 같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선생님 바로 그 마음이 올해 가장 경계하셔야 할 함정입니다. 지금은 새로 간판을 걸고 없던 일을 버리고 큰 계약에 도장을 찍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오신 기술과 신용, 오랜 거래처를 빈틈없이 다듬고 손보는 때예요. 새로 새를 캐는 철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연장에 날을 갈고 녹을 닦는 철입니다. 7월 을미월이 딱 그런 달이에요. 다 익은 것 같지만 아직 가을이 아니라 여기서 욕심껏 일을 늘리면 정작 가을 것이할 알맹이가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병신생 선생님은 손재주가 좋아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분인데 올해 하반기엔 그 솜씨를 새 일을 벌이는 데 쓰지 마시고 이미 가진 것을 더 단단하게 다듬는 데 쓰셔야 합니다. 혹시 자리를 옮길까 흔들리시는 분 계시다면 올해 하반기에 박차고 나가시는 건 말리고 싶어요. 8월 신호를 지나 가을 기운이 들어서는 흐름을 한번 보신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신 이야기입니다. 댓글에 가장 자주 올라온 사연이지요. 선생님 집을 내놓은 지가 한참인데 도통 소식이 없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거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 타는 속에 가만히 손을 얹어드립니다. 한평생 야무지게 모아 마련한 재산을 이제 좀 풀어 쓰려는데 그게 돌덩이처럼 굳어 꿈쩍을 하느니 그 답답함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자식들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묶인 돈만 바라보며 한숨 쉬시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명리로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병신생 선생님에게 집이나 땅 같은 문서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병원년은 불의 해예요. 집과 땅은 흙의 기운에 속하는데 불이 강하면 그 흙을 구워 더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부드러워야 거래가 오가는데 돌처럼 굳어버리니 묶인 것이 도무지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내 그렇게 입질조차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값을 잘못 부르셔서도 복덕방을 잘못 만나셔서도 아닙니다. 흐름 자체가 그러했으니 부디 당신 탓으로 돌리며 속 끓이지 마십시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떠하냐? 여기에 결정적인 갈림길이 있습니다. 매도라는 것, 그러니까 내 손의 문서를 남의 손으로 넘기는 일은요. 기운이 한껏 부풀어 솟구치는 때가 아니라 기운이 가지런히 정리되고 갈무리 되는 때에 비로소 풀립니다. 7월 을미월까지는 불기운이 여전히 드세서 그 매듭이 풀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8월 신월 가을로 길목을 트는 그 무렵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귀띔해 드릴 게 있어요. 8월에 들어오는 신금은 바로 선생님이 발밑에 깔고 계신 그 신금과 같은 기운입니다. 선생님과 결이 통하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병신생 선생님께는 그 가을 길목이 더욱 반가운 흐름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들어서면서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고 거두어 내보내는 자리가 열려요. 그러니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7월에 안 나간다고 조바심의 값을 뚝 떨어뜨리거나 답답함을 못 이겨 헐값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그건 불기운의 마음을 빼앗겨 제 손해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가을 음력으로 가을 문턱에 드는 그 흐름에 맞춰 매물을 다시 손보아 내놓으시고 바로 그때 발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때가 무르익어야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거래가 잘 트이시려면 집이든 땅이든 깔끔하게 치우고 묵은 살림을 정리하고 환하게 밝혀두십시오. 이건 명리로 따져도 그렇고 발품 파는 현실에서도 그래요.
정돈되고 밝은 곳에 새 인연이 깃듭니다. 제가 25년 동안 상담실에서 거듭거듭 확인한 이치예요. 혹시 지금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 바로 내 얘기다 싶으신 선생님 계시면 댓글에 띠와 태어나신 해만 살짝 적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그런 사연들을 모아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같은 일로 밤잠 설치시는 다른 선생님들께도 흘러가 닿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심하셔야 할 점을 추려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첫째는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병신생 선생님은 워낙 영리하고 판단이 빠른 분이라 내가 다 안다 하는 마음이 강하세요. 그런데 올해 같은 해에는 그 자신감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서더라도 큰일은 반드시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따져보십시오. 둘째는 큰돈이 걸린 약속입니다. 새 투자든 보증이든 정에 못 이겨 빌려주는 돈이든 올해 하반기에는 한 박자 늦추시거나 꼭 믿을 만한 사람과 머리를 맞댄 뒤에 결정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신금은 본래 칼처럼 예리한 기운이라 병신생 선생님은 말이 정확하고 또 날이 서 있는 편이세요. 평소엔 그게 똑부러진 매력인데 불기운이 강한 올해는 그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을 베일 수 있습니다. 옳은 말도 한 박자 누그러뜨려 건네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반기를 어떤 마음으로 건너야 할까요? 올해를 흐름과 맞붙어 이기려는 해로 여기지 마시고 흐름을 슬기롭게 끌어안는 해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사주를 들여다보는 까닭이 정해진 운명을 억지로 비틀자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미리 읽고 그 결을 따라 노저 가자는 거예요. 병신생 선생님은 본래 매사를 또렷하게 가르고 똑부러지게 매듭짓는 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걸 칼같이 잘라내려 하기보다 조금은 둥글게 품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7월 을미월은 아직 채 여물지 않은 달입니다. 다 잃은 것 같아도 거둘 때는 아니에요. 무언가 새로 버리고 매듭 지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멈춰 그동안 걸어온 길을 가만히 되짚어 보고 가을에 무엇을 손에 쥘지 차분히 채비하는 마음. 그것이 병신생 선생님께 가장 어울리는 하반기 마음가짐입니다.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곁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보내시면 가을에는 손에 쥘 것이 분명히 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그래서 7월은 6월하고 뭐가 다른 거냐고요. 참 좋은 물음입니다. 6월은 갑오월이었어요. 마른 장작에 기름을 끼얹 듯 불기운을 한껏 더 타오르게 부추긴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마음도 가장 들끓었을 거예요. 6월이 유독 어수선하고 진이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갑오월의 댐댐이입니다. 한데 7월 을미월은 2가지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 나무가 감목에서 을목으로 옮겨갑니다. 곱게 뻗던 큰 나무에서 옆으로 부드럽게 퍼지는 풀과 꽃의 결로 바뀌어요. 무작정 앞으로만 내달리던 데서 이제는 열매를 샘하는 현실의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둘, 미토라는 땅이 들어와 그 불을 품어 안아요. 솟구치던 불길이 가마 안에서 은근히 달궈지듯 잦아듭니다. 겉은 여태 후끈하지만 속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7월은 6월처럼 내달릴 때가 아닙니다. 속도를 한 단 낮추고 알맹이를 챙기고 거둘 것을 채비하는 달. 6월이 내달리는 달이었다면 7월은 멈춰 서서 돌아보는 달입니다. 자, 이건 선생님들이 두 귀를 쫑긋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바로 귀인운입니다. 먼저 귀인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막다른 길에서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주고 닫힌 문을 대신 열어주고 내 눈에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슨 높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병신생 선생님께 올해 하반기 귀인은 어디서 찾아올까요? 자꾸 달궈지는 새를 그 열기를 식혀주고 물에 담가 단단하게 식혀주는 사람이 곧 귀인입니다. 명리로 풀면 물의 기운 그리고 선생님과 결이 통하는 금의 기운을 지닌 사람들이지요. 그럼 일상에서 그 귀인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귀인은 만나고 헤어지면 이상하리만치 속이 가라앉고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입니다.
달아오른 새가 물에 닿아 차분히 식듯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볼 때마다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자꾸 어서 결정하라며 등을 떠미는 사람은 귀인이 아닙니다. 특히 병신생 선생님은 영리한 분이라 어설픈 사람은 단번에 알아보시는데 올해는 도리어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해요. 그럴듯한 말로 선생님의 빠른 판단을 부추기는 사람일수록 한 발 거리를 두십시오. 참된 귀인은 선생님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고 발걸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반기 귀인은 뜻밖에도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묵은 인연 오래된 끈에서 귀인이 고개를 내미는 흐름이에요. 그러니 먼저 안부를 건네보십시오. 그간 어찌 지내셨소 하는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귀인의 문을 슬며시 열어줍니다. 그 귀인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느냐? 답은 의외로 단출합니다. 귀인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시되 돌려받을 셈은 아예 접어두십시오. 운이 콱 막혀 있을 때 가장 힘이 센 행위가 바로 베푸는 일입니다. 그런데 병신생 선생님은 셈이 밝은 분이라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숙제일지도 몰라요. 주면서도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올해는 한번 작정하고 별 이유 없이 밥 한 끼 대접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러고 나면 그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대받을 것을 마음에 적어두기 시작하면 그건 장사지 베품이 아닙니다. 베풀고 미련 없이 있는 그 마음이 꽉 막혔던 운수를 가장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제가 25년을 지켜보니 노년의 복문이 활짝 열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셈을 잊고 손이 따뜻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병신생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셔 운세를 풀어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띠라는 것,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게 사주에서 무슨 뜻일까요? 같은 병신년에 났다는 건 그 해가 머금은 가장 굵은 기운, 그 큰 물줄기를 함께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사주는 모두 8글자인데 그중 태어난 해의 2글자를 다 같이 나누어 갖는 셈이에요. 그래서 같은 띠끼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운의 결, 살아가는 큰 가락이 서로 닮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영민하고 손끝이 야무지신 것도 그래서예요. 물론 같은 병신생이라도 태어난 달, 날, 시가 제각각이니 자잘한 운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 제가 풀어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큰 물줄기예요. 이 큰 줄기를 들으시고 내 경우엔 여기에 이걸 보태봐야겠구나 하고 각자 형편에 비추어 보시는 겁니다. 그게 띠 운세를 똑똑하게 쓰는 법이에요. 한 줄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은 같아도 그물 위에 뜬 배의 생김새는 저마다 다른 법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가장 힘주어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서 건강을 짚을 때 명상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지요.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병신생 선생님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머리만 굴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명상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명상에 앞서 몸을 먼저 움직이셔야 해요.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몸이 먼저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구나 선생님처럼 머리가 잠시도 쉬지 않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생각만 굴리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기운을 더 키워요. 그런데 자리를 틀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그 들끓던 생각이 발끝을 타고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달아오른 새를 천천히 식히듯 걷는 일이 선생님의 뜨거워진 머리를 가만히 식혀주는 거예요. 이게 명리의 이치이면서 또한 우리 몸의 이치입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해 뜰 무렵이나 해 기울 무렵 따갑지 않은 시간을 골라 느릿느릿 등에 땀이 살포시 뵐 만큼만 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뺨을 스치는 바람, 그것을 가만히 음미하며 걸으시면 머릿속을 채우던 그 복잡한 셈들이 하나둘 가라앉고 메말랐던 기운이 도로 차오릅니다. 어디에 빨리 닿겠다는 생각일랑 내려놓고 무슨 궁리를 하며 걷지도 마시고 그저 걷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누리며 걸으세요. 그게 우리 병신생 선생님께 올해 가장 든든한 보약입니다. 그리고 그 철에 나는 음식을 꼭 챙겨 드십시오. 여름엔 여름이 내어주는 것, 가을엔 가을이 내어주는 것,
자연이 그 계절에 맞춰 우리에게 건네는 것이 곧 그 계절을 탈없이 나는 약이에요. 폐가 상하기 쉬운 해이니 더더욱 물기 많고 폐를 적셔주는 음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잘 걷고 잘 자시고 잘 주무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세상 어떤 비방보다 선생님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자, 오늘 1956년 병신생 원숭이 띠 선생님의 병원년 하반기 운세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추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버리지 마시고 손에 쥔 것을 야무지게 지키시고 지나친 자신감을 한 번 더 눌러보시고 매도는 가을의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런히 걸으십시오. 이 영상이 선생님께 조그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두십시오. 그래야 제가 다음 달에도 우리 병신생 선생님 운세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칸에 선생님의 소원 한 줄 짤막하게라도 적어주십시오. 집이 좋은 주인 만나 잘 팔리게 해주세요. 올 하반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그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겨 선생님들 바람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강건하시고 마음 평안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환하게 뵙겠습니다.